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통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비즈니스의 유연성, 협업, 가시성, 인사이트 가져오기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규제사항, 비즈니스 모델, 더 높은 연결성에 대한 요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에 걸친 혼란스러운 위기 등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자신문 오셔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이 기존 기술 스택과 B2B 통합을 관리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픈텍스트 코리아의 솔루션 컨설턴트 강현명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픈텍스트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명입니다. 저는 주로 오픈텍스트에서 연계 솔루션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사실 오픈텍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픈텍스트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표는요, EIM입니다. EIM은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라고 해서 기업의 정보 전체를 관리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내외부로부터 생성, 획득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저장, 그리고 활용, 그리고 연계해주는 이 전반적인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문서의 저장과 그리고 이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서 관리 솔루션, 그리고 연계 솔루션 부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B2B 통합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제품이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위원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요. 첫 번째는 현재 저희 산업계에 던져진 화두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산업에 저희한테 던져진 문제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또는 어떻게 보면 본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현재 있는 그러한 통합 체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한 실제 저렇게 클라우드로 이동이 가능하기에는 오픈텍스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제품이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되어진 사례를 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강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미팅을 신청해 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 분야의 변화도 가속돼 있고 또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올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기술로는 새로운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서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제가 좀 장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과제. 산업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점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뉴 노멀이라는 부분은요, 기존에는 노멀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새롭게 노멀이 됐고, 한국말로 예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일상이에요. 기존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비드 사태. 저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검정색 백조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생겼어요. 이 전세적인 공급망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스탑되어 버린 사태를 저희가 처음으로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태와 더불어 사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단기적인 부분은요, 현재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이제 오프쇼어링이라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니어쇼어링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현재까지
아주 노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도 공급망을 재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공급망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작동을 하게 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책임감 있는 소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나든지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다 보면 공정무역 또는 기타 뭐 공정 생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는 소비자들에게도 내가 소비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한 적절한 관리 감독하에서 생성되는지를 확인하는 체계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또한 공급망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싱해오는 측면에서 이 서플라이어가 정말 공정 가치 또는 공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규율적인 내 범위 안에서 의미 있게 제품을 만들었고 나는 그러한 제품을 내 제품에 같이 녹여드리는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 산업계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하고요 브렉시트라는 부분은 이게 존이 경제적인 존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면 결과적으로 존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면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공급망도 그때에 가장 적합하게 빨리 대응하게 되는, 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나와 있는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일상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이제 IT 기술이거든요. IT적으로 보시게 되면 디지털이 너무 혁신이에요. 그렇죠? 너무 혁신이라서 이제는 따라잡는 것이 진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수용, 그리고 디지털화되는 거에 따라서 반대 극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사이버 위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단히 타이트한 보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제하고도 가장 관련된 부분이 클라우드예요. 이제 더 이상은 온프레미즈라는 부분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는 기업들이고, 본물 터지듯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부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정보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 산업계에서 닥쳐져 있는 문제이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블랙 스완 사태, 코비드 19은요, 어떻게 보면은 병이라는 측면 또는 기타 이런 병리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이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큰 임팩트가 뭐냐면 공급망이 기존에 있는 공급망은 아니다, 다시 검토하자라는 이러한 뉴 스타트, 그죠? 새로운 그러한 변화에 대한 시발점이 됐습니다. 즉, 공급망이 현재의 전략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자. 바꾸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얼마만큼 빨리 바꾸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한 사태에 그런 사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재편을 해야 되는 이제 미션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새로운 일상, 뉴 노멀 시대에서 여러분 산업계에게 닥쳐져 있는 당면한 과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뉴노멀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와 그리고 적응해야 될 요소들, 또한 또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기존의 기업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제가 장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략 IT 업계에서 25년이 넘게 종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 IT의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업무 혁신형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기업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ERP, CRM, 휴먼 캐피탈, HCM과 같은 이제 정말 업무 혁신형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문제점 또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니즈를 갖게 되냐면 연계를 해야 돼요. 어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혼자 독립적으로 도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너 개씩 정도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점점 많아집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요구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의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들 간에도 접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접점이라는 부분들이 이미 그 기업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객은 계속 변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객이 은행, 계약자, 고객, 유통업체, 물류업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거래선들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바뀌는 거래선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협업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내부의 혁신과 외부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밀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들은 이렇게 점 단위 또는 선 단위의 이러한 그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니즈들을 많이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짧은 시간 내에 무언가를 개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의 기존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를 많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변동을 하기 위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이러한 노드 또는 연계를 대부분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당히 큰 비용 부담 또는 기술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러한 IT 또는 B2B 또는 기타 이제 업무 혁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들의 현재의 현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 네네. 네, 그렇다면은 클라우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클라우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환경에서 다른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방법은요, 일단 재개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러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재개발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또 이제 퀘스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혁신,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보면 큰 혁신을 잘게 쪼개서 매번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바로 클라우드거든요. 그런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여러분들께 충분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as is,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지향하는, 앞으로 가고자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B2B, 연계 환경입니다. 먼저 좌측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돌아가셔서 사무실에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밑단에 있는 쪽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라클, 세일즈포스, SAP,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대외 또는 대내에 연계가 됩니다. 반드시. 경우에 따라서는 1대1, 1대 다의 연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서 보게 되면 다대다의 연결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대외적인 대내외에 있는 거래선과의 연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군요. 이 하나하나 연계가 완벽하게 표준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니즈나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연계 방법은 HTTPS를 통해서 연계가 되고요. 어떠한 연계 방법은 SFTP라는 연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EDI로 하자, 경우에 따라서 CSV로 하자, XML로 하자, 너무 다릅니다. 니즈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계가 발생하는 시간대, 언어, 화폐, 그리고 메시지 채널과 이게 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 그리고 디지털로 할 것인지, 여전히 일부는 페이퍼로 할 것인지, 너무나 많은 니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그때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연계를 다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의 모습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거나 급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적인 방법은요. 오른쪽에 보시는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저렇게 다접점, 1대 N의 관계로 접촉하지 않겠다. 하나의 클라우드 통합이라는 이 클라우드를 허브로 놓고 나머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고객들은 스포크, 그죠? 하나는 이제
그 어떤 바퀴의 그 큰 틀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형식으로 이렇게 1대1 어떻게 보면 1대1 형태로 아주 단순하게 연계가 됩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요, 새롭게 하나가 고객이 생겼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면 단선 하나의 스포크만 만들어지게 되면 나머지 살들하고는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기존에 있던 그렇게 왼쪽에 보시는 메쉬업 또는 뭐 스파게티 형태의 이런 아키텍처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 클라우드를 이용한 플랫폼, 허브 앤 스포크 형태의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아키텍처로 전환을 함으로써 전술해드렸던 이러한 현재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 B2B 망을 채택을 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생산 운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저희가 보호하고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브 앤 스포크의 구조를 보셨던 것처럼 이미 클라우드 망에 이 탑재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연기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한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원활하게 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로 레디메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부분들은 온프레미스가 아니라 이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기술을 선도하면서 예측되는 기술들을 미리 연구를 하고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솔루션에, 클라우드에다가 그 솔루션들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내가 이러한 니즈가 필요할까를 알기도 전에 이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다 만들어서 탑재시켜서 그 시점에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지적으로는 디지털 백본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백본 안에서 모든 거래선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표준 환경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작은 혁신이라고 하셨지만은 기존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의 이점을 클라우드 통합을 공급망에 적용할 때 이 공급망에서는 어떤 혜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연계라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의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연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크고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급망이기 때문에 공급망 쪽에서의 그 혜택을 제가 좀 베네핏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연계라는 부분, B2B 연계라는 부분이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했던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바뀌게 되면 기본적인 부분은 다이나믹하게 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클라우드 기술에 어떻게 보면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술이 대단히 유연합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기반 하에서 만들어진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B2B 공급망은 대단히 유연합니다. 즉, 이미 전 세계를 커버리지를 하는 그러한 그 B2B 플랫폼 또는 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망을 어느 국가에서든지 어느 타임존에서든지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건 대단히 큰 유연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입니다. 협업은요, 이러한 그 전체적인 그 큰 틀 안에서 또는 이러한 그 디지털 백본 안에서 협업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 백본 안에 모든 거래선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우리 마지막 고객에 이르는 전체적인 물류 흐름 단계, 공급망 단계의 모든 풀 비지빌리티를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그 안에서 많이 축적됨으로써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이 네 가지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의 디지털 백본을 이용한 그 공급망에 대한 그 큰 베네핏입니다. 제가 좀 내용을 상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이라는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공급망이 유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커버리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적합한 거래선을 어떻게 보면 찾는 것들도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공급망의 유연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협업입니다. 협업은요, 이 공급망, 이 디지털 백본 안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디지털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안에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히스토리를 남게 됩니다. 히스토리를 남게 되면서 제 거래선에 대해서 제 거래선이
저와 같이 협업했던 그러한 히스토리들을 남게 되고 저는 그거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페널티를 매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를 할 수 있는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공급망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만약에 정보라고 하면 이런 그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공급망을 제가 개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의 B2B 공급망에서는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가시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공급망의 참여자들이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이 디지털 백본 안에 엮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의 창고를 출발해서 뭐 쉬핑이 되거든 아니면 에어로 되든지 간에 떠나서 고객사의 창고로 도착할 때까지 전 여정들이 다 제가 풀 비저빌리티를 얻게 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그 공급망의 이상 징후라든지 또는 아니면 공급망의 그 특정한 부분에서의 대체가 되었을 때 새로운 ETA라고 그러죠. 도착 시간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 공급망의 가시성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공급망의 큰 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통찰력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안에 대량의 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이 가능해요. 머신러닝이 가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이런 그 지역에서 수입이 되거나 수출이 되거나 생산에 투입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온프레미지에서 가질 수 없었던 대단히 고급화된 그러한 그 기능적이자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할 때 공급망 기업들이 적응형 공급망을 구현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유연성, 협업, 가시성, 그리고 인사이트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혁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기존의 IT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IT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요, 속도입니다. 속도가. 어떤 서비스가 제공하는 커버리지라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 시장 출시 속도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비즈니스 니즈가 생겼어요. 그 비즈니스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저희가 식별합니다.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식별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뭐 구축을 하든 구매를 하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를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쭉 계획을 하고 나면 거꾸로 이제 발주가 인프라를 발주를 해서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들이 타임 투 마켓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내가 어떠한 서비스 니즈가 생겨서 실제 그것이 작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게 요즘은 경쟁 시대에서는 너무 늦어요.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디메이드예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서 테스팅이 돼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IT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도 또 하나의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있다 없다라는 부분도 큰 차이점인데 있지만 그러면 내가 있는 부분에 연결을 해서 쓸 때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 안에서 뭐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만든다든지 어카운트를 만드는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그 프로바이더들은요, 이미 다 글로벌 업체들입니다. 글로벌리 다 해당되는 오피스들이 있어요. 오피스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그 권역에 있는 고객사의 니즈를 해당되는 언어로 해당되는 타임존에서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이것이 기존의 그 IT, 온프레미즈형 그 IT를 관리하고 계셨던 기업들 대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차이입니다. 첫 번째도 속도, 두 번째도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비용인데요. 비용은
온프레미스는 대략적으로 5년 정도를 저희가 테크니컬 리프레시라고 해서 5년마다 서버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테크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아예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클라우드 회사가 가장 최신 기술과 가장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측면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에서는 이미 R&D를 통해서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술, 향후에 대두하게 될 기술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해서 적절한 시기에 구현시켜서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형태의 또는 인하우스 형태에서의 컴퓨팅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 컴퓨팅 환경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는요, 파이낸셜,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관리 지표가 대단히 다르게 됩니다. 기존에서의 관리 지표는 투자, 특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목돈이 나가죠. 럼썸으로 비용이 지출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캐펙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본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이 먼들리로 나가요. 월 단위로 소규모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 지출 비용이 아니라 오펙스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비용이에요. 운영 비용입니다. 경상 비용으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재무 부담이 대단히 적습니다. 한꺼번에 몇십억 또는 몇백억 정도의 투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작은 금액을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대체사 대조표나 그런 부분에 전혀 남지 않는 그러한 대단히 비용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파이낸셜 측면에서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죄송합니다. 클라우드가 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볼 때는 기존의 환경보다는 속도와 비용 관리 면에서 훨씬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오픈 텍스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오픈 텍스트 비즈니스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오픈 텍스트는 EIM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계란 측면에서는 오픈 텍스트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클라우드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텍스트 비즈니스 네트워크 클라우드는요, 간단히 이제 한국말로 딱 정의를 해드리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백본이죠. 디지털 허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해드린 이 숫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임팩트 있는 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비슷한 형태의 경쟁업체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마켓쉐어 1등인 클라우드 통합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고요. 현재 저희 이 디지털 생태계에 접속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기업의 숫자가 65,000개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은요, 단일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또 파트너사가 있어요. 거래선들이 있죠. 거기에 그것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면 대략 100만 개의 기업들이 이 디지털 생태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연계되어져 있는 솔루션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오라클, SAP 뿐만 아니라 레가시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다 대내외적으로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텍스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라든 프로파일 또는 아니면 크레덴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희 클라우드 내에 이미 3천만 개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고객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클라우드, 풀리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가 마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트워크상에서 연간 한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의 전자상거래가 실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연 단위로 보면 260억 개 정도의 거래, 메시지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클라우드의 가동률은 99.95%의 실제 업타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텍스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요, 제일 왼쪽 위쪽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가장 많은 포션이
통합 부분이에요. 통합 및 데이터 관리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통합하게 되면 B2B, B2C, B2C 여러 가지 생각나시죠? 그죠?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러한 어떤 형태든지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와 솔루션이 B2B 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머신 투 머신, 어플리케이션 투 어플리케이션이 API를 통해서 바로 그 통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 플랫폼상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통합 및 데이터 관리라는 부분이 저희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큰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급망, 재무 관리, 인보이스, 이인보이스와 같은 솔루션들이 또 저희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일부 서비스만 쓰셔도 됩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아예 전체적으로 모든 그 B2B에 대한 연계 부분을 오픈텍스트 쪽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저희는 매니저 서비스라는 형태를 띄하게 되거든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텍스트가 이미 저희 네트워크상에 오픈텍스트의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상에 3천만 개의 아이덴티티 크레덴셜 관리하잖아요.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크레덴셜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외부 거래선과의 그러한 그 연계를 하심에 있어서 그 프로파일, 크레덴셜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신원 및 접근 관리, 그 크레덴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오픈텍스트도 IoT 부분에서의 강자입니다. IoT 부분에서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그 정보들을 가시성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한 그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방대한 오픈텍스트 비즈니스 네트워크 클라우드에서는 수많은 대규모 기업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또 여기에 막강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서 큰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 또 산업 지원 효과는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오픈텍스트의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이 클라우드는 사용되는 용처에 따라서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효과를 봤던 부분들은요, 거래선들이, 참여자는 거래선들이 많은 쪽에서 상당히 더 많은 그 복합적인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25개의 기업들은요, 2020년 그 가트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를 잘한다는 회사입니다. 이 25개의 회사가 있고, 그 25개 회사들 중에서 21개의 기업들이 저희 오픈텍스트의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 디지털 백본을 통해서 그 B2B를 지금 현재 실현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저러한 그 공급망 우수 기업들이 왜 오픈텍스트와 파트너가 돼서 저러한 그 B2B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동성이 저러한 기업들한테 있습니다. 신규 국가의 진출 또는 업체의 변경 또는 어떠한 그 메시지 변화,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급망 이 회사의 본원적인 그 물류회사가 아닌 이상 이 회사의 본원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주고 잘할 수 있는 회사에 맡기고 나머지 인소싱이 내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측면이 그 부분이 이제 저 회사들과 저희 회사의 니즈가 서로 잘 맞아 떠들었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산업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그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링 쪽이죠. 인더스트리얼 매니팩처링 쪽에서는 대략 한 64%의 저희가 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CNH 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저희가 75%를 압권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저희 오픈텍스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 망을 통해서 글로벌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델을 포함한 하이텍 기업들, 그리고 코카콜라와 같은 CPG 제조 회사들, 그리고 그다음에 그 75%를 점유하고 있는 리테일 회사, 그리고 은행, 42%의 은행들이 다 저희의 그 B2B 거래망을 통해서 그 B2B 클라우드 통합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다양하고 방대한 글로벌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려면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리 솔루션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오픈 텍스트가 제공하는 이 클라우드는 그 고객분들이 특별한 그 기능 또는 서비스만을 활용하실 수 있는 선택적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만, 아까 보셨던 그 25개의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900개의 그 MS, 메이드 서비스 고객들을 보시게 되면, 고객들은 나는 그러한 공급망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 백본을 구현하는 부분들이 내 본질이 아니야.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는 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할 테니 나머지 B2B 연계 부분들은 오픈 텍스트가 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협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오픈 텍스트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연결,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기술 이제 레이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PI가 있어요. 대단히 많은 API가 발생하고 있는데 API 중심적으로 비즈니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트워크 힘입니다. 오픈 텍스트의 전체 인원이 2만 명인데요. 2만 명인데 그 중에서 오픈 텍스트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제 R&D부터 영업, 기술, 구축, 서포트까지 대략 한 10,000여 명의 인력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20여 개 국가에 저희가 한 200여 개의 오피스가 있어요. 해당되는 언어로 그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저희 피지컬한 오픈 텍스트의 그러한 그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라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피지컬한 저희의 회사의 네트워크가 같이 녹여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전 세계에 말씀드렸던 65,000 아니면 그 100만 개의 거래선과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연기가 가능한 부분이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그리고 단일 플랫폼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간에 단선 하나의 연결만으로 전체 그 100여 개국 또는 100몇십여 개국 오피스에 있는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연결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이제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생태계에 있는 ERP나 CRM이나 기타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기타 서비스들은 이 오픈 텍스트에 있는 클라우드에 보시는 담접점이죠. 그죠? 한 번만 연결하게 됩니다. 한 번만 연결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져 있는 외부 생태계가 있어요. 파트너, 데이터 서비스, IoT 장비와 같은 모든 부분들에 같이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백본들을 전체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서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타사와 차별되게 또는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즈와 차별내서 MS 관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으니 오픈 텍스트의 트레이딩 그리드가 하나 연결해서 전체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로컬라이제이션화가 잘 돼 있어서 네. 그 기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또 사실 여러 기업들 중에서는 B2B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B2B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나요? 네네. B2B 관리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B2B의 한 영역을 보시게 되면 발생하고 B2B 거래망에서 발생하는 있는 모든 실시간적인 정보를 캡처를 해야 돼요. 그 운영 관리 서비스, KPI 관리거든요. 그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텍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선 인보이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이 있어요. 이 텍스라는 룰이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해당되는 저희 국가에서 해당되는 그 권역에 맞는 텍스 룰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텍스 리포팅, 텍스 인보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그 인보이스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는 저희 컨츄리 그 텍스 패키지를 통해서 해당되는 국가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인보이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관리입니다. 커뮤니티 관리는 여러분들이 유럽에 진출을 해서 새롭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200개의 거래선과 짧은 시간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글로벌 오피스에서 직접 나가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커뮤니티 관리고요. 밑에 있는 좀 내려와서 재무관리 부분은요. 은행이라는 쪽 부분하고 연결하려면 표준적인 메시지가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표준 메시지를 통해서 은행하고 연결을 합니다만 플러스 기타 이제 신용장이라든지 다른 정보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연계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B2B 연계를 하다 보면 주문서라든지 인보이스와 같이 소량의 그 파일도 있습니다만 CAD 파일과 같이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단히
용량이 큰 파일도 있거든요. 그런 파일도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는 관리 파일, MFT라는 전송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디지털이 아닌 팩스라든지 이메일로 정보를 교환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요,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팩스나 이메일로 B2B 거래를 하세요. 연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팩스나 이메일을 저희 오픈텍스트 클라우드에서 컨버팅을 합니다. 디지털로 바꿔서 해당되는 고객들한테 메시지, EDI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메시지를 바꿔서 전달하는 부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고객들께서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차라리 포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는 오픈텍스트에 있는 전체 클라우드에 내장되어져 있는 포탈을 이용해서 그런 협업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ERP에 연결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을 때는 ERP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풀 스펙트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복잡한 B2B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기술 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솔루션을 사용할 때 어떤 기술 지원이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픈텍스트는 어떤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네. 오픈텍스트의 기술 지원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로컬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질은 글로벌 커버리지가 가는데 문제는 로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해당되는 로컬에서 해당되는 언어와 고객의 니즈를 얼마만큼 적은 인력으로 즉시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게 바로 속도인데요. 그 속도를 하기 위해서 오픈텍스트는 말씀드렸던 그 만여 명의 전체 인력 중에서 상당수에 있는 글로벌 서포트 또는 글로벌 구축팀들이 다 포지셔닝이 돼서 사람과 프로세스와 기술을 통해서 이런 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즉, 풀 스택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구축되어진 그 커뮤니티와 사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기술 기반을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간대에 바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원적인 업무에만 집중하시면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B2B의 통합으로 했을 때의 궁극적인 모습이고요. 공급업체나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심플하게 허브 앤 스포크 아키텍처로 정리를 해드리고, 신규 시장이나 확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채널을 갖고 싶으면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네트워크에 녹여져 있는 파트너한테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B2B를 전환했을 때 얻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가장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이자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픈텍스트가 제공하는 강력한 솔루션 기능, 거기에 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B2B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어떤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사례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이 OEM, 유럽에 기반을 둔 자동차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이슈는요, 매각입니다. 회사가 모 회사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모 회사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모 회사에서 셋업되어져 있던 B2B 체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독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모 회사에 독립이 되면서부터 비즈니스 영속성, 빠른 시간 내에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이미 레디메이드 되어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텍스트는 B2B 클라우드를 이 회사한테 제공을 해드렸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큰 기대 효과가 뭐였냐면, 이미 오픈텍스트는 유럽과 북미의 자동차 회사들, 부품 회사들이 대략 4,000개가 이미 네트워크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4,000개의 거래선들하고 바로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부가적인 어떻게 보면 베네핏을 바로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하고 중국의 합작 투자인데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다. 이 조인트 벤처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는 조인트 벤처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어려웠던 부분은 유럽이라는 그러한 그 대륙과 프랑스라는 언어 국가와 중국이라는 중국어 사용 국가의 두 가지 합작입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회사가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영어라는 하나 기본적인 언어로 이렇게 그 대응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오픈 텍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오피스가 있어서 해당되는 번역 지역의 언어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B2B 클라우드를 만듦에 있어서 그 프랑스 언어 쪽과 그다음에 차이니즈 언어 쪽을 이용을 해서 이 클라우드 내에서 메시지 교환 체계를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매각을 당했던 기업이 네네.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또 합작 회사가 빠른 시간 내에 네. 비즈니스를 정상화시켰다는 자동차 관련 회사의 클라우드 활용사를 잘 들었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회사가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산업 분야는 또 없나요? 네. 반도체 산업 분야인데요. 반도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6,500개의 반도체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니즈는요, 인수합병이었어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모 회사에서 이제 기타 다른 경쟁사를 인수합병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제품 수가 2배로 늘었고, 거래선도 2배로 늘었고, 딜러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다 구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비용 효과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다 얻기 위해서는 또 통합 이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이런 그 기회에 오픈텍스트 B2B 클라우드 단일 플랫폼에서 이 양사 간에 발생했던 그런 B2B 거래를 통합시켰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중국 텔레비전 제조업체 부분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그 스핀오프 매각되는 경우였는데요. 여기는 100% 중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랭귀지입니다. 중국어 중화권이 그 맨더린이라는 거하고 캔톤이라는 두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핸들링을 해서 글로벌 클라우드에서 탑재시키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저희는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오픈텍스트 클라우드를 글로벌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같이 협업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장비 회사인데요. 건설 장비 쪽을 만들다가 이제 농업 장비를 같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인수합병하게 된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잡성들은 그 동일하게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그거로 기존에 했던 것들을 중복성을 제거를 하고 심플리파이 해서 비용 효과적인 부분을 만드는 체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픈텍스트의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또 가전 및 산업 장비 제조 산업에서의 활용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마다의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연속성과 또 유연성 또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는 도입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수의 B2B 제공업체를 가진 기업의 경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탑 5 안에 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그 숫자가 깜짝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이 회사는 85개국에 공장이 무려 436개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조달을 하고 리테일러들하고 연계를 하고 한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취했던 방법은요, 해당되는 국가 또는 리전에 적합한 일부 도메스틱 그 B2B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30개 그러다 보니 30개의 밴 회사를 이용을 하고 20개의 그 이종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대응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크게 변화 방향을 잡은 게 이러한 형태로는 즉각 대응이 어려우니 첫 번째 했던 부분들이 SAP의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B2B도 싱글 인스턴스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레가시 업무는 SAP로 통합화시키고 B2B는 오픈텍스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통합시켜서 글로벌리 모든 그 지역에서 그 단일 플랫폼으로 그 동등한 레벨 수준의 그 효과적인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뤘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B2B를 관리하는 예까지 여러 산업에서 오픈텍스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클라우드가 활용되는 사례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설명의 마무리로 클라우드 통합의 장점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회사에서 솔루션 컨설턴트 입장이 아니라
그 동종 업계에서 IT를 25년 이상 프랙티스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변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용이 너무나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통합은 분명히 글로벌 리치, 이미 만들어지고 레디메이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글로벌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이미 다 연계가 되어져 있다. 사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즉시 나는 활용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하다. 3천만 개 이상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탄력성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 내가 필요할 때는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도를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갖고 예측 가능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기존에서 클라우드로 통합으로 이건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텍스트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가치인데요. 연결 그리고 최적화하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오픈 텍스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현명 의원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 중 글로벌 서비스가 중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타임존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신규 요구사항 해결, 기술 지원, 모니터링 및 장애 지원 등이 필수인데 오픈 텍스트에서도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 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게도 이거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클라우드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내 글로벌, 내 비즈니스 영역이 글로벌인데 거기서 내가 한국에서 받는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그걸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걸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여 개의 국가에 피지컬하게는 저희가 한 4,000명 정도의 인력들이 해당되는 그 대륙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서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차이나 지역,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 기타 언어권에서도 코리아와 동일하게 또는 미국과 동일한 레벨의 그러한 그 해당되는 언어와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갖고 동일하게 균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투자된 B2B 환경을 단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병행하여 신규 소요본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B2B 운영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의 지원도 가능하고 클라우드로 단계적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오늘 발표장에 있어서는 클라우드로 가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는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러한 기존의 통합 체계를 단시간 내에 버리고 클라우드로 가세요? 이거는 사실은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합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간단한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여러 가지 규약적으로도 다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그 체계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새롭게 클라우드를 세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니즈 부분만 신규 클라우드 제공을 하고 기존에 있던 그 레가시에서 있던 그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일상적인 형태를 통해서 소규모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 전략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이건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시 어려운 점이 월 단위로 발생된 비용을 사업부나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안분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 해외 클라우드 벤더는 이러한 사업부 지역별 사용료 구분이 어려운데 오픈 텍스트는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아마 클라우드를 좀 써보셨던 그 기업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라는 부분이요. 결과적으로는 월 단위로 사용료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용료가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비가 아니라 경상비이기 때문에 비용이에요. 비용을 발생을 하면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비용 발생에 대한 귀속,
부서 또는 이 비용을 어떻게 안분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회사 이름으로 전체적인 그 비용을 하나로 이렇게 합산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그 B2B 네트워크에 대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용량이라든지 비용이 대륙별 경우에 따라서는 미주 지역의 미주,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사용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퉁으로 만약에 해서 그 비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근데 오픈 텍스트는 그것이 발생 원칙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어느 사용자, 어느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한 트래픽이 또는 요금이 발생했는지를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를 합니다. 해서 멀다 전에 빌링 리포트를 상세하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회계부서에서는 바로 적절한 안분 로직을 통해서 해당되는 비용을 안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그 글로벌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이기도 하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국가나 일부 제품 관련 서비스를 수개월 동안 중단하고 다시 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휴지 후 다시 개시할 경우 즉시 개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셋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보다 이제 클라우드 많이 써보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큰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 오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온, 오프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데, 저는 사업본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이 사업은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 제가 어떤 사업본을 못 받으면, 해당 2년 동안은 서비스를 활용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기에는 일반 만약에 기업이라고 하면, 해당돼서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니즈가 생기는데요. 이런 클라우드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 서비스를 잠깐 2년 동안 내렸다가 다시 그 시점에서 바로 올리시면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오프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 즉각 대응한 그런 체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필요 서비스를 실행시키기 위한 서버, 스토리지, 운영체제 등 사용자가 미리 정의하고 사용량도 예측하여 활용하는 방식인데 오픈 텍스트의 클라우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질문은요, 이제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IaaS라고 해서 그 하드웨어나 어떤 기타 이제 포팅하기 위한 저장소를 이제 리스했을 때 보통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오픈 텍스트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클라우드는요, SaaS라고 보시면 돼요. 풀 SaaS라서 고객분들은 서비스만 정의를 하시면 돼요. 나는 재무관리 쪽 또는 나는 그 물류 가시성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만 요청만 있으시면 되고요. 백단에서 그것이 어떤 하드웨어, 어떤 플랫폼 또는 어떤 OS에서 돌아가는지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나는 이것을 원해라고 하는 서비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 참여, 좋은 질문, 미팅 신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위원님 오늘 오랜 시간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CIO 포럼이라든지 조차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번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다계층, 여러 가지의 니즈가 다양하신 분들한테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을 짧은 시간 내에 전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채널은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전파를 해드렸습니다만 많이 좀 느끼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액션하여서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클라우드 통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비즈니스의 유연성, 협업, 가시성, 인사이트 가져오기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